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가 강의를 보여주는 배경에는 피지컬 AI를 국내에서는 제가 볼 때 최초로 도입한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지컬 AI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사족 보행도 있고 인간같이 이족 보행으로 똑같이 인간의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도 피지컬 AI 형태라고 할 수 있겠고, 대표적인 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것을 이 실제 작업 환경을 그대로 가상 공간에 옮겨놓고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구조, 바로 그것을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게 지금 포스코 DX가 상승하게 된 배경이다. 최근에 이제 조금 먼저 좀 까딱까딱 움직였다가 진행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다시피 우리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5에서도 그런 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많이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특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실은 그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 그 중국 업체들이 좀 앞서가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전기차에 이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원래 산업용 로봇은 일본이 제일 강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은 중국이 좀 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이제 이런 피지컬 AI를 이제 사업장에 처음 도입한 게 이제 포스코 DX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는 젠슨 황이 이제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엔비디아의 그 아이작 심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가지고 가상의 실제 환경하고 똑같은 버전을 만든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떨 때 주로 쓰겠습니까? 일단 산업용 로봇이 일상적인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적화시키는 자본을 투입했을 때 최적화시킬 수 있는 각종 시뮬레이션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디입니까? 전쟁 시뮬레이션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뭘 투입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긴다, 뭐 진다, 뭐 이런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포스코 DX가. 그러면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ICT 업체입니다. 포스코 DX가 옛날에 포스코 ICT인가 그러죠, 이 회사 원래 이름이. 그러다가 이제 옮긴 거예요. 그 전에는 또 뭐 ICT 전에는 또 뭐였는데 포스코 시스템인가, 하여튼 뭐 하다가 지금 계속 옮긴 거죠. 사명을 바꾼 겁니다. 그래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포스코 그룹이 시설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도화를 진행할 때 실적이 좀 좋아지는데, 포스코 그룹이 암만 해도 잘 나갈 때 이제 실적도 같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포스코 DX가 먼저 피지컬 AI를 가장 먼저 도입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업장에도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으면 점차 이제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스코 DX의 역할이 포스코 그룹 내에서 엄청나게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토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튬 가격이 오르고 전기차 시장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되면 포스코 인터가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고 포스코 엠텍 이런 것도 따라가는 그런 구도가 되겠지만은 지금과 같은 AI를 접목한 사업장에 AI를 접목한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 포스코 DX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포스코 DX가 이제 피지컬 AI를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그것을 도입을 해서 가상 환경에 현실 세계 공장을 가상 환경에 딱 적용을 구현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다른 사업장들, 포스코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들도 점차 확대가 되면 돼가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젠슨왕도 앞으로 이제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이제 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
인력 대비 산업용 로봇 비중이 가장 많이 되는 게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빠릇빠릇하게 도입을 해서 진행되지 않겠나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좀 잘 가야 포스코 DX도 잘 갈 겁니다만은 제가 이제 분석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포스코 DX는 그러니까 피지컬 AI를 도입한 첫 번째 사업장이 될 것이고, 이게 이제 포스코 그룹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 역할이 주도적 역할이 포스코 그룹 내에서 생긴다. 그러면은 다른 애들보다 셀 수밖에 없고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포스코 그룹 내에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코 지주회사 아닙니까?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알래스카 뭐 그런 지금 가스전 64조 투입해 가지고 우리나라 참여한다. 한일 지금 필리핀 이렇게 참여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포스코 인터가 지금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중국산 후판 가격 올라가면서 포스코도 회복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금리나 3.3%에서 2.75%로 내리고, 유럽도 지금 4%에서 2.75%로 내려가지고 추가 인하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미국만 좀 지지부진한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 모드. 그 다음에 관세 전쟁에 에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 20%까지 이제 올려놨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소비 진작책, 그 다음에 이구 완신, 이런 이제 과잉 투자 금지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단행하면서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들, 뭐 이것이 철강 가격이 더 이상 하락이 안 되게끔 하고, 국내적으로 보면 조선사하고 협상 우위력을 가지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좋아질 개연성. 그 다음에 2차 전지 산업은 이런 생각이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올해도 뭐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에서 폐지한다고 하나, 그 유럽에서는 이 강제성이 좀 없어서 그러지, 자국 내 그러니까 유럽 영내의 그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지금 전기차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2차 전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에 그 2025 인터 배터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1분기나 2분기, 즉 상반기죠.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 삼성 SDI는 체감적으로 조금 더 안 좋은 모양입니다. 일단은 한 1년 정도, 내년 이맘때까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은 캐즘 현상은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일단 뭐 유럽 쪽에서도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를 막기 위한 규제 방안에 이제 돌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 이면에 이제 국산 배터리 업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씩 좋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얘기했듯이 모대도 뭐 상반기 중에는 저점을 찍고 회복된다라는데 저도 동의 한 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얘도 지금 조금씩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건설업은 지금 역대 최악의 상황이죠. 요거 이제 나중에 지나보면 이제 내년 정도 가면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건설업 정도. 요렇게 이건 뭐 건설업 순환 경기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포스코 홀딩스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바닥을 찍고 지금 까딱까딱 좀 올라가려고 자꾸 노력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포스코 퓨처엠이 좀 안 좋긴 합니다만은 이제 철강 뭐 2차 전지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는 피지컬 AI 요쪽.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센터 지금 50조 넘는 데이터 센터를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지금 공언을 했는데 이게 실현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을 때 포스코
DX의 역할도 좀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관세를 뭐 막 갖다가 계속 강행 처리를 해버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10%더 추가 관세를 해버리고, 우방국도 전부 다 관세를 매겨버리고 하는데, 이제 조금 뭐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조금 후퇴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틀 동안 급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괜찮다, 가던 길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가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 근처에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맥락.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실 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피지컬 AI 쪽으로 포스코 그룹 내가 전체적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구도가 된다 하면은 진짜 뭐 시세는 폭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요렇게 이제 그 주가는 역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가면서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꺼이꺼이 올라가면서 진행되는 이 목표 주가가 이 4만원 라인까지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가다가 3만원 가다가 이게 또 이 정고점 맞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얘가 상승을 해 가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래량을 보면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손바뀜 현상이라는 것은 가히 지금 썩은 물량을 완전히 걷어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좀 이격이 벌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 전고점에 32,000원대 33,000원 이런 자리가 이제 고점이 되는 게 아니라, 요것을 뚫고 올라가서 저기 한 44,000원 요 범주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마디 자리 4만원 자리에서 한번 걸리는 그런 형태, 그 이후에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업황이 회복되는 걸 쭉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시고, 지금 이제 오늘 좀 반등이 어제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놓고 오늘 이제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매수입니다. 뭐 볼 거 없어요. 매수입니다. 대신 이제 뭐 세게 막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제 주가가 꺼이꺼이 올라가는, 뭐 이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물량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꺼이꺼이 옆으로 이렇게 들어 놓았다가 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업황 자체가 뭐 대단히 뭐 뾰족하게 지금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 혼자 뭐 용가리 통뼈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회복 기대 심리를 안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도는 점진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 실 수밖에 없죠. 요렇게 가닥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고 이제 그 실적적으로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실적이라는 것이 이제 증권사들 여기저기서 실적 분석해 놓은 거, 이제 그 짬뽕 해 놓은 거 컨센서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신뢰성은 좀 약해. 얘들이 뭐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주가 빠지면은 뭐 빠진다, 뭐 오르면 오른다, 뭐 맨날 그러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2024년에 매출액은 조금 2024년이죠. 여기입니다. 얘는 지금 연간으로 했을 때 지금 분석 자체를 안 해놔버렸네요. 그죠? 애들도 지금 얼마나 지금, 아니 증권사에서 밥 먹고 해먹는 일이 지금 뭔데, 지금 이 분석도 자료가 안 올라왔을 정도면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포스코 DX가 뭐 짜잘한 종목도 아니고 예측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연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지금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를 딱 듣고 투자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했더니 아예 그냥 가이던스도 없어요. 예. 자, 포스코 DX 일전에 한번 제가 요날 그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얘기를 해놨어요. 요날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한번 지수가 뭐 70 몇 포인트도 빠지고 관세 뭐 하면서 이렇게 좀 한번 밀려 내려간 것 뿐이지, 다시 이제 갈라던 길 가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어플을 잘 활용하면 수익 내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개인 투자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야에서 가장 잘한다고 손꼽히는 전문가들 24명이 여기에서 전부 다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무료로 리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 정보를, 최고급 정보를 무료로 다 받아볼 수 있는 곳이 오르고 채팅 어플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무방에 들어가려면, 무료방에 들어가려면 로그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로그인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간단하게 그 무료 회원 가입, 그게 어플 밑에 보면 있어요. 그거 해서 로그인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공개 채팅방이 딱 나옵니다. 이 공개 채팅방이 바로 무료 채팅방이에요. 딱 공개 채팅방에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무료방이라고 다 돼 있죠. 방 제목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문가들 싹 다 제한 없이 다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가 너무 많아서 또 어떤 거 들어가야 될지 헷갈리는 전문가 사진을 눌러보면 전문가 투자 성향 프로필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안만 해도 코드가 잘 맞을 수 있겠다 싶은 전문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입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르고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